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새 한 주의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목요일 머니무브 체인입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 또 한 번 코스피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4,620도 오늘 장 초반에 돌파가 되면서 초강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지금 우리 시장 고가권에 대한 부담, 고소공포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겁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가는 종목만 가고 있죠. 대형주로 쏠림 현상이 심화가 되면서 시장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시는 우리 개인들이 참 많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의도에서는 연초 업종별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저평가 실적주로 오히려 눈을 돌려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국내 증시의 상방은 상당히 제한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의 지수 흐름 보실까요? 자, 오늘 코스피가 10시 25분경에 4,622포인트도 터치가 됐었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써 내려간 이후에 빠르게 오름폭을 반납을 하면서 현재는 0.6%가량의 상승으로 4,578포인트에서 등락을 잡아가고 있고요. 확실히 최근에 시장의 특징입니다. 상승 종목 대비해서 하락 종목이 월등합니다. 오늘도 상승 종목은 한 140종목, 하락 종목은 700종목이 넘어가면서 한 5배가량은 하락 종목 우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상방이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오늘은 약세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오늘장 시초가가 오늘의 고가로 찍혀 있습니다. 오늘 950포인트 선에서 문이 열려서요. 지속적인 하락을 보였네요. 현재 코스닥은 0.38%의 하락으로 943포인트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오늘도 오름세입니다.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에 그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어느새 1,450원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네요. 1원 50전가량 올라가면서 현재 구간 1,449원 10전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외국인들의 사자가 오늘장에선 강력하지 못합니다. 자, 지금 외국인들의 포지션 보시면요. 지금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 기관, 두 메이저 주체들의 동반 팔자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물량을 오늘 개인들이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습니다. 개인은 5,100억 원의 순매수를 보여주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으로도 외국인들의 팔자가 부담입니다. 현재 구간 1,800억 원, 1,300억 원의 매물이 출회되고 있고요. 선물 시장으로는 다행히 오늘 외국인들이 사가고 있는데요. 오늘 5거래일 만에 매수로 포지션 전환이 됐습니다. 현재 구간 8,400억 원의 매수입니다. 다만 오늘이 옵션 만기일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장중에 수급적인 변동성이 꽤나 큰 자리이고요. 오늘 장 막판까지 수급의 변동성 계속해서 예의주시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총 상단의 종목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결국 지금 자리 약세로 전환이 되어 있고요. 오늘 SK하이닉스가 탄력도가 훨씬 더 강합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아침에 4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매출액이 연결 기준으로 93조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20조 원이 발표가 되면서 컨센에 딱 부합하는 숫자가 찍혔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과 매출액 모두 다 사상 최고치를 써 내려갔는데요. 이번 실적은 반도체가 끌어갔습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증이 됐고요. D램과 HBM을 중심으로 가격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가격 반영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됐다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세부 실적이 나온 건 아닙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DS 부분의 영업이익이 16조 원대로 추정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모바일 사업부는 부진했을 것으로 현재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최근에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였었죠. 그렇다 보니 일부 선반영이 된 측면이 강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오늘 TP를 올리는 증권사들도 있었지만 일단은 오늘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0.4%의 하락으로 14만 원 선 버티기 나서는 중이고요. SK하이닉스 쪽으로 자연스럽게 시선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있고요. 사실상 엔비디아와 더 강력한 연결고리는 SK하이닉스겠죠. 그렇다 보니 제대로 모멘텀을 받아갑니다. 현재 구간 4%의 강세로 이제 80만 원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 77만 원이 지금 자리 돌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좋습니다. 상승폭을 더 확대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6%의 강세로 어느새 180만 원 선이 돌파가 됐습니다. 지금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열릴 텐데 여기서 메인 트랙에 서게 됩니다. 빅딜이 나오게 될 것인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자리에서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 1%의 하락이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늘장에선 쉬어갑니다. 자, 6위 현대차도 오늘장에선 약세네요. 2%의 하락 보여주는 가운데 HD 현대중공업 플러스, 오늘 조선주, 조선기자재까지 일제히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수준 안보를 알렸는데요. 현재 HD 현대중공업은 5%의 강세, 그리고 방산주도 좋습니다. 오늘 제대로 투심이 살아난 모양새인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재 구간 7%의 강세로 어느새 100만 원이 돌파가 돼서 108만 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알테오젠이 어제와는 달라졌네요. 2%의 반등이고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약세, ABL바이오는 소폭의 상승, 레인보우 로보틱스 필두로 로봇주는 힘이 없습니다. CES 2026, 한 일주일 전부터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출회가 됐었는데요. 오늘도 그 세론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의 약세고요. 자,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 안에서는 리가켄바이오가 2%, 코오롱 티슈진, 펩트론 정도가 현재 구간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2시에 시장 분위기 읽어봤고요. 오늘의 머니탑10 통해서 시장 읽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10가지의 키워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간밤의 뉴욕은 혼조 양상이 짙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나오면서 좀 예상보다 부진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고요. 또 12월의 서비스업 PMI 지수도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투자 심리가 제한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 보시죠. 네, 간밤 뉴욕 시장은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원유 관련 발언 속에서 고용 지표 부진까지 겹쳤습니다. 시장은 이로 인해 혼조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 전거래일 대비 466포인트, 약 0.94% 밀렸고요. S&P 500도 0.34% 내렸습니다. 반면 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요, 0.16% 상승하면서 소폭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장 변동의 직접적인 계기라고 한다면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임시정부가 그동안 제재를 받아왔던 원유 3천만에서 5천만 배럴을 미국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고요. 미국 에너지부 역시나 해당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2% 이상 급락하면서 정유주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발레로 에너지 약 3%, 그리고 마라톤 페트롤리엄은 1% 이상 올랐습니다. 기술주에서는 엔비디아와 인텔이 각각 1%대 그리고 6%대 상승하면서 반도체 업종들 강세를 보였고요. 전기차 업종은 테슬라가 소폭 하락한 반면에 리비아는 상승하면서 혼조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다만 이날 발표된 미국의 민간 고용 지표가 시장 기대치를 밑돌면서 투자 심리는 제약이 됐습니다. ADP 발표에 따르면요, 지난해 12월 민간 고용 증가폭은 4만 1,000명이었고요. 시장 예상치였던 4만 8천 명에는 못 미쳤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주를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웰스파고 같은 주요 은행주들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조각해보자면 원유 공급 확대 기대는 일부 업종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지만요. 고용지표 부진이 앞으로 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WTI 보니까 배럴당 57달러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 살펴집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간밤에 알파벳이 애플 시총을 넘겼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때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었죠. 애플, 구글의 모 회사 알파벳의 시가총액 순위를 추월당하면서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현지 시각 7일이죠. 뉴욕 증시에서 알파벳 주가는 2.5% 이상 오르면서 시가총액이 약 3조 8,920억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반면에 애플은 주가가 0.8% 정도 밀리면서 시가총액이 약 3조 8,630억 달러로 줄어들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알파벳이 애플 제치고 미국 기업 시가총액 2위에 올라섰습니다. 알파벳이 시총 2위에 오른 건 2019년 이후로 약 7년 만인데요. 이번에 순위 역전은 두 기업의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전략 차이가 실적과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알파벳은요, 2025년을 AI 반등의 해로 삼으면서 월가에서 가장 성과가 두드러진 기업 가운데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7세대 텐서 처리 장치, TPU인 아이언 우드를 공개하면서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대안으로도 주목받았고요. 12월에는 차세대 AI 모델 제미나이 3를 선보이면서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이끌어냈습니다. 제미나이는 오픈 AI의 챗 GPT보다 성능이 뛰어나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기대를 바탕으로 해서 알파벳 주가 지난 1년 동안 무려 약 65% 급등했습니다. 반면에 애플은 AI 전환 과정에서 뚜렷한 성과를 아직은 보여주지 못했고요. 같은 기간 주가 상승률 7% 수준에 그쳤습니다. 시장에서는 알파벳이 AI 투자 확대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시가총액 4조 달러 돌파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알파벳 시총 4조 원 넘길 수 있을지 올해 한번 주목해 보시죠. 네, 작년에 엄청난 상승을 보였었던 알파벳인데요. 애플과 월가의 시선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간밤에도 지금 투자은행 레이먼드 제임스는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2026년 올 한 해에는 애플의 주가 상승은 제한적일 거다라는 평가를 매기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국내 증시로 가보겠습니다.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오늘장에선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TP는 또 상향 조정됐다고 합니다. 다음 키워드로 살펴보시죠. 네, 잠정 실적 발표 이후로 삼성전자의 주가는 약간 주춤하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이닉스의 주가에 대한 기대감을 걸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연일 최고가 경신하고 있죠. 글로벌 투자은행 맥쿼리가요, 두 종목의 목표 주가를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맥쿼리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기존의 17만 5천 원에서 무려 24만 원까지 올렸고요. SK하이닉스는 80만 원에서 112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이라고 한다면 목표 주가 산정에 작용을 했던 이 주가 수익 비율, 즉 PER 배수는 오히려 낮아졌다는 점인데요. 삼성전자는 16배에서 14배로, SK하이닉스는 10배에서 8배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표 주가가 크게 오른 이유, 바로 실적 전망 자체가 대폭 상향됐기 때문입니다. 맥쿼리는요, 삼성전자의 2026년, 그러니까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보다 약 50% 높이면서 151조 2천억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나 영업이익이 136조 5천억 원에 달할 걸로 내다봤는데요. 또 맥쿼리는 SK하이닉스를 최선호 종목군인 마르키 매수 리스트에 새로 편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대표 투자 종목으로 제시하면서 메모리 업황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맥쿼리는 메모리 반도체 공급 제약 2028년까지 이어지면서 이른바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메모리 공급 부족은 단기간에 해소가 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경기 둔화 우려나 성급한 매도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강조를 했는데요. 정말 목표 주가 높게 불렀습니다. 과연 삼성전자 24만 원, SK하이닉스 112만 원 도달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진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 부럽습니다. 연일 강세가 펼쳐지는 장인데요. 물론 오늘 삼성전자는 한 템포 쉬어가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전망이 참 밝죠. 일단 지금 자리 삼성전자는 0.5%가량의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하고 나서 14만 4,500원, 2%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새롭게 썼었는데 현재 구간 외국인들이 팔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삼성전자는 상당히 제한적인 흐름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지금 이 시간에 수급이 더 쏠리고 있습니다. 5%의 강세 보여주면서 78만 원이 돌파가 된 자리, 외국인들이 오늘 굉장히 강하게 담고 있다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방산 볼게요.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 방산주가 너무나 뜨겁습니다. 다만 이 간밤 뉴욕 증시 안에서의 방산은 급락이었었거든요.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의 주인공 꼽아보라면 방산 종목들 꼭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저희가 미국을 이야기할 때 흔히 천조국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방 예산으로만 2천조국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도 국방 예산을요 1조 5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약 2,100조 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우리 시장에서 방산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린란드 병합 가능성까지 언급하자 국내 방산주들 일제히 랠리를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쟁, 종전 기대 등으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둔화가 됐었던 방산주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금 부각되면서 함께 주목받는 모습입니다. 주가 상승의 배경에는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병합 논의를 진행하면서 필요할 경우 미군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 또한 밝혔고요. 백악관의 핵심 인사 역시나 무력 사용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정학적 긴장감이 다시 부각되며 방산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는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데요. 그린란드는 나토 회원국인 덴마크의 자치령이죠. 유럽 주요 7개국은 공동 성명 통해서 그린란드의 주권 문제, 덴마크와 그린란드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외교적 갈등이 군사적 긴장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국방비 확대 가능성과 또 글로벌 긴장 곤조가 맞물리면서 방산 업종에 대한 관심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황제주 다시금 탈환을 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이 강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방산주, 대형주, 중소형주까지 이 온기가 제대로 확산이 되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 안에서의 방산은 급락이었는데 로키드 마틴이 4%의 하락이었고요.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4%, 노스롭 그루먼도 4%의 하락을 보였던 가운데 투자 심리가 제대로 이 국내 방산주로 옮겨 붙었고 현재 구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7%의 강세로 108만 원 선 돌파가 됐고요. 그리고 현대 로템도 4% 가까운 상승이고 세트레가이가 9%, 그리고 LIG 넥스원이 7%, i3 시스템도 5%의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CES 2026에 현대 위아가 처음으로 참가를 했는데 한 건 해냈다고 합니다. 열관리 부품을 공개하면서 오늘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음 키워드로 확인해 보시죠. 네, 맞습니다. 현대위아 주가가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한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CES 2026에서 차세대 혁신 기술을 공개한 이후 장 초반 이렇게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장중 한때 23% 이상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급등한 배경, 현대위아가 CES 2026에서 선보인 신제품 덕분입니다. 현대위아는 자동차 열관리 신제품 3종을 공개를 했는데요. 통합 열관리 모듈, 쿨링 모듈, 그리고 난방 공조 시스템 등 차세대 열관리 부품을 선보이면서 기술 경쟁력을 부각시켰습니다. 회사는 이번에 공개한 기술을 기반으로 오는 2032년까지 글로벌 열관리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중장기 전략도 함께 제시했는데요. 특히나 전기차와 친환경차가 확대됨에 따라서 차량 열관리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죠. 그런 만큼 신규 사업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평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대위아는 이미 작년에 공조 부품 제조 설비를 새롭게 구축하는 등 앞으로 양산 체제 준비를 잘 맞춰온 상태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신제품의 실질적인 매출 기대 가능성 불거지면서 시장 안에서의 기대감도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종합해보자면 이 CES에서 기술 공개를 계기로 해서 현대위아의 신제품에 대한 성장 스토리가 부각이 됐고요. 이게 단기적으로 주가 모멘텀으로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확실히 현대위아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조선주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조선주가 수주 낭보를 알리면서 일제히 불이 붙었습니다. 조선 기자재까지 퍼져나가는 흐름이고요. 다음 포인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HD 현대중공업 관련 이야기 다음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조선 관련주들도 상당한 강세를 만들어 나가고 있죠. HD 현대중공업이 미국 해군 함정 정비 보수 운영, 그러니까 MRO 사업에서 첫 번째 가시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8월 처음 수주했던 이 미 해군 함정 앨런 셰퍼드함의 정비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최근에 인도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두 번째 함정이죠. 셰사르 자베츠함 정비 계약도 추가로 수주를 했습니다. 앨런 셰퍼드함은 앞으로 또 4만 1,000톤급의 군수 지원함으로요. HD 현대중공업이 처음으로 수주했던 미 해군 MRO 프로젝트였는데요. 지난해 9월부터 울산 조선소에서 정비 작업이 진행이 됐고요. 초기에는 약 60개 정도의 항목이었지만 프로펠러 클리닝이라든지 탱크 정비 그리고 장비 점검 등 추가적인 작업이 늘어나면서 최종적으로 100여 개 항목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다만 회사의 신속한 대응과 또 공정 관리로 인해서 일정은 차질 없이 작업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미 해군 측은 이 품질과 납기 모두 만족한다는 평가 내놨고요. HD 현대중공업 역시나 이번 프로젝트 통해서 기술력과 정비 역량 공식적으로 입증했다는 입장입니다. HD 현대중공업 앞으로 함정 그리고 정비 사업 전략적으로 확대해서 미 해군 MRO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계획까지도 밝히고 있는데요. 이런 성과가 곧바로 추가 수주로 이어지고 있죠. HD 현대중공업이 오는 19일부터 두 번째 함정도 정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선체와 구조물 그리고 추진 및 전기 개통 등 100여 개 항목을 정밀 점검해서요. 3월 안에 미 해군에 인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성과는 국내 조선업체 해외 군함 MRO 사업 확대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도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HD 현대중공업 필두로 해서 미 해군 MRO 시장 더욱더 커져나갈 수 있을지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네, 조선주 현재 구간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한화오션이 6%의 강세로 오늘장 고점 부근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 흐름이고요. HD 현대중공업 강합니다. 5%의 강세.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이 1.9% 최근에 호재가 있었던 종목이었죠. 삼성중공업 4%의 강세고요. 확실히 오늘 중소형 조선주들 쪽으로도 온기가 퍼지고 있는 구간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리엔탈전공, 동방선기, STX 엔진 같은 종목들도 지금 자리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지난해 IPO 시장, 기업공개 시장이 사실상 대형급들이 자취를 감췄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IPO 시장이 참 힘든 흐름을 보였었지만 올해는 달라질 거라는 분석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연초인 만큼 앞으로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올해 초 IPO 시장 다시금 활기를 띨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인벤테라, 메주, 코스모 로보틱스 등 이 6개 기업이 작년 12월에 한국거래소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를 했고요. 이 기업들은 1분기 안에 증권 신고서 제출과 또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특히나 로보틱스나 바이오, 의료기기 등 이 기술 성장 섹터들 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초효과 맞물리면서 공모 시장에 대한 관심도 더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별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우선 코스모 로보틱스, 산업과 물류 현장에서 활용되는 자율주행 로봇과 로봇 제어 솔루션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자동화 수요 확대에 따라서 성장성도 부각받고 있습니다. 인멘테라와 메주 역시나 체외 진단이라든지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정밀 의료 기술까지 이 차세대 의료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시장에서는 금리 불확실성 완화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투자 심리 회복 흐름이 이어지면서 로보틱스와 바이오 같은 미래 산업에 대한 공모 수요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 IPO 성과가 공모시장 정상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도 주목받고 있고요. 성과에 따라서 올해 IPO의 분위기가 또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기업들이 이번 IPO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안게 될지 꼭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네, IPO 성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IPO가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관련한 섹터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역할도 해줄 수 있겠죠. 종목들 나오는 대로 또 우리 추가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키워드는 오늘 삼양식품 보겠습니다. 어제 삼양식품 골 깊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면비디아, 한국판 엔비디아라는 그 별명도 붙을 정도로 강력한 상승을 보였던 삼양이었는데요. 4분기 실적이 컨센을 하회하면서 어제 주가 급락이었었습니다만 오늘장에선 재차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양식품 주가가 어제 8% 넘게 급락했죠. 하지만 증권가는 중장기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요, 이 삼양식품에 대한 투자 의견 역시나 매수를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도 200만 원 그대로 홀딩을 했습니다. 최근에 주가 조정은 과도하다는 평가인데요. 삼양식품 어제 무려 8.24%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매도 상위 창구에 JP모건이라든지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같은 외국계 증권사가 대거 포함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는데요. 주가 하락의 배경으로는 4분기 실적,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투자증권은요, 실적 우려보다도 구조적인 성장 요인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삼양식품 지난해 4분기부터 미국에서 약 10% 가격 인상을 단행했죠. 그리고 현지 유통 재고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격 인상 효과가 빠르게 실적에 반영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닭볶음면 판매량 4분기에도 전분기 대비 증가하는 등 수요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또 생산 능력 확대도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전해지고 있죠. 지난해 7월부터 밀양 2공장이 가동이 됐습니다. 생산 능력 약 35% 정도 증가했고요. 2027년 초에 중국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생산 능력이 추가로 무려 40% 이상 확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증권가는 삼양식품의 영업이익 올해와 내년 각각 30% 이상 오를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료는 그대로인 삼양식품입니다. 과연 실적 차원에서 앞으로 또 얼마나 성장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삼양식품 오늘장에선 어제 팔았던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온 듯합니다. 외국인 순매수가 살펴지고 있고요. 현재는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 116만 원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불닭볶음면에 소스를 만드는 업체죠. S&D도 오늘장에서는 분위기가 좋지 못하네요. 현재 1.5%의 약세 분위기 살펴지고 있고요. 다른 라면 관련주 보겠습니다. 농심이 현재 2.9%의 약세, 오뚜기도 0.4%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일단은 오늘장에서 강력한 매수라기보다는 관망세가 짙은 듯합니다. 다음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로킷헬스케어인데요. 지금 로킷헬스케어가 중국의 의료기기 1위 업체인 위고그룹과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피부 재생 시장이 1조 4천억 원 규모가 넘어간다고 하는데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다음 키워드로 만나보시죠. 저희가 중국 수혜주 이야기를 할 때 흔히 엔터라든지 화장품 섹터들 꼽곤 하는데요. 로킷 헬스케어도 관련해서 한번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중국 의료기기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위고그룹과 로킷 헬스케어가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대통령의 이 중국 국빈 방문 경제 사절단 일정에 맞춰서 추진이 됐고요. 양사의 협력을 통해 로킷 헬스케어는 중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로킷 헬스케어는 이번 협업을 통해서 약 1조 4천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중국 피부 재생 시장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고요.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중국 안에서 매출 발생이 가능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사인 위고그룹, 중국 전역에 걸친 병원 네트워크와 또 유통 물류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력 구조에서는 중국 안에서 생산, 유통, 그리고 인허가 등 사업 전반을 위고그룹이 담당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이 두 기업은요, 화상과 피부암 치료 시장 등을 핵심 타깃으로 설정을 하고 있고요. 해당 환자 수는 중국 내에서만 약 1,000만 명 수준으로 추산이 됩니다. 시장 점유율이 10%만 되더라도 약 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 원 규모의 시장 가치가 형성될 수 있다는 분석들 들려오고 있는데요. 로킷 헬스케어 이번 파트너십 통해서 중국 사업 기반 안정적으로 잘 구축하고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반기에 중국 시장에서 어떤 실적이 찍혀 나올지를 기대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로켓 헬스케어 오늘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장대 양봉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 볼게요. 장중에 16% 급등도 보였습니다. 7만 4천 원을 찍고 현재 구간은 7만 원 부근 11% 강세 보여주면서 어느새 21선 돌파, 이제 직전 고점 8만 원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는 자리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알테오젠도 올라가는 자리, 그리고 G2G바이오가 현재 24%의 강세고요. 삼익제약,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두 자릿수의 강세 흐름 보여주는 가운데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등등 오늘장에서 장 초반 대비해서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는 독보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도 우리 제약바이오 하나 더 볼게요. 파마리서치 살펴보겠습니다. 네, 파마리서치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해외 매출 고성장이 실적으로 확인될 것이라는 증권가 전망 나오면서 중장기적 성장 스토리가 다시 부각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과 유럽 시장 성과가 본격화되면서 분기별 실적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LS증권 보고서를 통해서 파마리서치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을 전년 동기 대비 51% 그리고 전분기 대비 15% 증가한 수준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요, 전년 동기에 비해서 무려 83% 급증해서 실적 우려를 충분히 해소할 만한 수준의 호실적이 예상된다고도 분석을 했는데요.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화장품 그리고 의료기기 부분의 해외 매출 확대입니다. 4분기 화장품 수출 매출액은요, 전년 대비 60% 넘게 증가할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에서 미국 지역 매출이 200%도 넘길 걸로 보여집니다. 의료기기 부문 역시나 기존 아시아 지역 성장에 더해서 중국 수출 회복 그리고 유럽 파트너사 물량 증가가 실적 개선에 기여할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는 의료기기, 리쥬란의 인지도가 화장품 카테고리까지도 확산이 되면서 제품 인지도 확대가 추가 매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클리닉과 매드스파 중심으로 한 B2B 채널뿐만 아니라 아마존이랑 틱톡 같은 B2C 채널에서도 PN이라든지 PDRN 성분에 대한 인지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파마리서치는 미국 중심의 해외 매출 고성장과 제품 인지도 확산을 기반으로 해서 중장기적 성장 스토리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파마리서치 앞으로 시장에서 얼마나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K뷰티가 앞으로 어떤 관심을 끌 수 있을지도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오늘 이 시간 중요한 뉴스들 저와 함께 체크해 보셨습니다. 네, 오늘 이슈 플러스 최태호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 화면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플러스 첫 번째 순서는 IS 동서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적자를 지속하는 가운데 승부수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들었는데요. IS 동서 최근 상황부터 들어보죠. IS 동서 적자 지속의 이유는 뭐고 최근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코스피 상장사인 IS 동서와 관련된 소식 첫 번째로 들고 왔는데요. IS 동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중견 건설사이면서 자체 사업 비중이 조금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이제 토지 매입부터 시공, 분양까지 사업 전 과정을 건설사가 전담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익성이 더 커질 수는 있는데 반대로 수익에 대한 부담이 그대로 전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IS 동서는 최근 3년간 신규 분양 현장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기존 분양 단지에서도 입주율이 악화돼서 외출 외형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요. 3분기 기준으로 보면 건설 부분 매출 비중이 전분기 대비해서 68% 감소했습니다.
아직 나오지 않은 지난해 온기 실적 전망도 아직 부정적인 상황인데요. 시장에서 제시하는 지난해 예상 매출액은 1조 1천억 원 수준입니다. 이는 이제 전년 대비해서 1조 5천억 원을 기록했던 전년 대비해서 4천억 원이 감소한 수치인데요. 매출 외형이 줄어들면서 영업이익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연간 3천억 원에 달했던 건설 부문 영업이익은 2024년 1,700억 원까지 줄어든 상태이고요. 3분기까지 건설 부문 누적 영업이익도 732억 원에 불과합니다. 4분기 실적이 나와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전년도와 비교해서 좀 영업이익이 좀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본업을 제외하고도 상황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IS 동서는 건설사 중에선 특이하게 환경사업에 대한 투자를 단행해 왔는데요. 투자 성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4년에만 인식한 손상차손이 1,9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고요. 결국 본업인 건설 부분이 턴어라운드 해줘야 된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IS 동서의 입장에서는 호재가 없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이런 건 이제 한 절반 정도는 맞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IS 동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체 사업인 중산지구 사업지구가 타겟하고 있는 시장이 대구 시장이거든요. 이 대구 시장을 보면 우선 회복세가 뚜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대구 미분양 아파트는 7,500호 정도인데요. 부동산 미분양 문제가 컸던 지난 2023년 초와 비교하면 절반 정도로 감소한 수치입니다. 당시 미분양이 14,000호에 달했는데요. 단순 숫자로 보면 시장에서 매물이 소모되는 속도가 소화되는 속도가 두 배는 빨라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추이를 봐도 4개월 연속 미분양이 감소하는 상태인데요. 숫자를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지만 대구 시장만 놓고 보면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IS 동서가 타겟하고 있는 대구 시장의 경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야기만 들었을 때 우려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국내 부동산 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단어가 사실 양극화거든요. 서울 지역에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지역별로 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구 지역 내에서도 일부 인기 지역에서만 매물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통적으로 인기가 있던 범호동, 달서구 같은 지역들 위주로 매물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면 비인기 지역은 여전히 부동산 경기가 회복됐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산시 중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수성과 인접성이 좋다는 점은 강점으로 꼽힙니다만 대구의 부동산 회복 온기가 경산시까지 뻗치기에는 아직 시기가 좀 멀었다라는 평가가 주된 평가인데요. IS 동서가 중산구에 공급하는 세대는 총 3,400세대입니다. 공급 물량 역시 과도하게 많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 대구 시장의 온기가 퍼지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중산지구 승부수가 통하지 않는다면 IS 동서 입장에서는 좀 곤란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는 관련한 리스크를 어떻게 체크하고 있습니까? 이제 주요 신평사들의 평가를 보면요, 재무적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IS 동서의 단기 자금 소요가 크기 때문입니다. 3분기 말 연결 기준으로 보면 IS 동서의 총 차입금이 1조 4천억 원 정도인데요. 이 중 1조 1천억 원이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단기성 차입금입니다. 반면 사용이 제한된 자산을 제외하고 유동성 자산을 보면요, 3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최근 3개년 영업현금 흐름이 대략 2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연간 약 6천억 원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실적 급등세나 아니면 비유동 자산의 유동화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IS 동서도 이를 의식하듯 최근 유동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코엔텍 지분 매각에 한 발 물러나 매각 절차를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코엔텍은 이제 폐기물 처리 업체인데요. IS 동서가 환경사업 부문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차원에서 투자했던 곳입니다. IS 동서는 2020년에 컨소시엄 형태로 코엔텍 투자에 참여했는데요. 당시 함께 투자에 참여했던 사모펀드로부터 해당 주식을 사올 수 있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시장에서 장부가가 이미 0원으로 잡힐 정도로 평가 손실이 컸던 터라 아무래도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 국민연금 지분 매각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국민연금은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서 큰 손으로 통하잖아요. 그래서 본래 IS 동서 지분도 5% 이상 보유하고 있던 주요 주주였습니다. 다만 최근 지분을 매각하며 지분율이 5%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지분이 5%는 대량 보유 공시를 내야 하는 기준이기도 한데요. 5% 아래로 지분이 내려온 만큼 향후 국민연금이 지분율을 얼마나 들고 있을지 모두 매각할지는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지분 매도는 시장에서 악재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민연금이 그간 지분을 늘리기도 줄이기도 했지만 지분율 공시 아래로 지분이 내려온 만큼 향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 바이오 관련 기업 소식이네요. 선바이오 보겠습니다. 기술 특례 상장 이후 주요 제품과 신규 사업에 대해 논란이 불거졌다고 하는데요. 관련해 먼저 주요 제품인 뮤코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뮤코팩 어떤 제품인가요? 이제 뮤코팩은 구강건조증 치료제인데요. 사실 저도 구강건조증 치료제라는 걸 그동안 들어보지 못해서 시청자분들도 낯설 것 같습니다. 아마 주변에 앓고 계신 분들이 그리 많지 않아서일 텐데요. 구강건조증은 고령 환자나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환자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구강 점막이 말 그대로 건조해지는 질환이죠. 시중에서도 관련 제품이 꽤나 많은데요. 사실 제품별 차이는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선바이오는 자사 핵심 기술력인 패길레이션 기술력을 뮤코팩에 도입했는데요. 해당 경쟁력을 통해 타사 제품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수분 유지 지속 효과가 길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시장이 작다 보니 해외에서 판매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잡고 있는데요. 문제는 실제 판매가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점입니다. 일단 미국 시장의 경우를 보면 FDA가 판매 허가를 내줬지만 미국 특허청이 특허를 내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허를 내주면 기술 이전 후에 판매 로열티를 받는 형태로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요. 반면 특허가 없으면 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 보니 미국 시장에서 직접 판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매 전략이 제한되는 건데요. 반대로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기술 이전은 됐는데 판매 허가를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기술 이전도 물론 수익이 발생하긴 합니다만 계약금이나 마일스톤으로 그간 받아왔던 수익이 4억 원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마저도 지난 2021년에 수익을 인식한 게 전부라 판매 허가가 나야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면 과거나 현재나 뮤코팩 관련 실적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주요 제품이 사실상 판매되고 있지 않다는 악재로 들리는데요. 상장 당시의 전망치와 현재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요. 네, 맞습니다. 선바이오가 2022년 상장 당시에는 뮤코팩의 판매 매출로만 3년간 300억 원을 벌어들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3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0원입니다. 시장에선 당초 추정치가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기술 이전 계약을 통한 마일스톤 수익을 123억 원을 잡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국 마일스톤 관련 수익이 4억 원이었었는데요. 계약 수익을 너무 크게 잡았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통상 기술 이전 계약은 그 지역에 독점 판매권을 내걸고 이뤄지는데요. 지역마다 계약을 따로따로 맺는 방식입니다. 미국 시장이 구매력이 좋고 인구도 많은 시장인 건 맞지만 중국 시장 마일스톤 실수익과 비교해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쉽게 설명하면 중국 시장의 판매권은 4억 원인데 우리는 미국 시장에 판매하는 권리를 123억 원에 팔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바이오업계에서도 법인마다 기술 이전 계약 시 받을 수 있는 마일스톤 수익이 다를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런 차이는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그래도 회사에선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사업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시장에서 불안해하는 이력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뮤코팩뿐 아니라 선바이오가 기존의 주력 상품으로 내놓았던 상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시노젤인데요. 시노젤은 무릎 연골 충전제입니다. 뮤코팩과 마찬가지로 자체 기술인 패길레이션을 도입한 게 특징인데요. 시노젤의 경우 현재 사업 불확실성으로 연구와 개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물론 두 제품이 다른 제품군이긴 합니다만 동일한 기술을 도입했던 제품이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개발이랑 연구가 중단된 건 분명 우려를 키우는 지점인데요. 사실 시노젤이 성과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2023년 미국 특허 출원까지 마치며 기대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당시 기술 이전 계약을 통한 마일스톤 수익을 거두려고 했지만 결국 사업 철수로 좌절됐습니다. 시노젤의 지난해 기술료 예상 매출액은 145억 원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예상 매출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게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썬바이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사업들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건 분명 악재인 것 같은데요. 최근엔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인공혈액 개발 사업과 2차 전지 고체 전해질 개발 사업인데요. 우선 인공혈액 사업의 경우엔 미세혈관과 질환 상태 혈관에 산소를 공급하는 신약 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동물 효능 시험을 상반기 내에 계획하고 있고요. 2차 전지 고체 전해질 사업 같은 경우는 액체 전해질을 대체해 화재 위험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현재 특허 인수와 연구 계약 등을 추진하고 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건데요. 인공혈액은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도 상용은 물론 사람 대상 임상을 진행한 곳이 없습니다. 고체 전해질 사업은 개발이 완료되면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바꿀 거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상용화는 멀었다는 평가가 주입니다. 비용 및 경쟁 부담도 있는데요. 노광 대표는 썬바이오 상장 당시에 인공혈액 사업 비용 부담을 언급했습니다. 예전에 인공혈액 사업을 추진했지만 비용 부담이 컸고 그래서 추진하기 어려웠다라고 직접 언급도 했었는데요. 썬바이오는 관련 비용 확보를 위해 최근 CB도 발행한 상태입니다. 총 40억 원을 조달했는데요. 이자율이 0%로 재무 부담은 없지만 향후 전환 가능성이 높아 주주들의 입장에선 주식 희석 부담이 가중된 상황입니다. 실제 해당 CB의 전환가도 현재 최저 전환가액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고체 전해질 사업의 경우에는 이미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 연구소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요. 경쟁 업체들이 포진한 만큼 사업 성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정리하면 본래 추진해오던 주요 제품 매출이 없고 신규 사업도 아직 성과를 장담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장 당시 제시한 추정치와 현재 실제 순이익의 괴리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 숫자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썬바이오는 이제 당시 공모가 산정 당시에는 추정 당기순이익을 공모가에 이용을 했는데요. PER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추정 순이익 달성치가 이제 밸류 추정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일단 지난해 온기 실적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해 추정 순이익 달성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썬바이오는 지난해 순이익 232억 원을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이 7억 원입니다. 4분기에 엄청 큰 변화가 없으면 사실 추정치 달성이 어려운 건데요. 올해 1분기까지 납기가 예정된 수주잔고가 3분기 말 기준 69억 원 수준입니다. 이를 모두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으로 인식한다고 가정해도 추정치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매출 발생 이력이 없는 뮤코팩이랑 시노젤이 지난해 매출 추정치의 절반을 차지하는데요. 매출 발생이 0원이었던 점이 악영향을 줬고요. 그 외 본업인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관련 매출이 성장이 부진했습니다. 특히 해외 매출 국가 확장이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썬바이오의 주력 매출처는 본래 인도의 인타스사입니다. 상장 당시에는 미국, 중국, 유럽, 캐나다, 호주 등으로 국가를 확장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인타스사에 대한 매출 인도가 최근에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장 당시에는 매출 의존도가 70% 정도였는데요.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는 86%까지 오히려 늘었습니다. 네, 실적 괴리율이 환율을 고려하면 더 크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썬바이오는 매출의 99%가 이제 수출에서 발생하는데요. 환율 변동이 실적에 주는 영향이 큽니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손익도 커지는 구조인데요. 당시 2022년에는 2024년과 2025년 실적 추정에 1,233원의 환율을 적용했습니다. 이 기간 실제 환율이 1,400원 내에서 움직였죠. 이를 감안하면 실제 매출 추정치 달성률이 더 낮았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네, 사실 썬바이오뿐만 아니라 기술 특례 상장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틀리는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왜 문제이고 원인은 무엇인지 좀 더 짚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실적을 기준으로 공모가를 산정합니다. 때문에 실적 추정치가 틀리면 비싼 가격으로 시장에 주식이 풀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 시장 신뢰도 저하 문제가 언급이 될 수 있는데요. 추정치가 틀리는 원인으로 꼽히는 건 아무래도 미래 순이익을 추정하는 게 어렵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좀 더 긍정적인 전망치를 내놔야 공모가를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고 기업 가치를 높게 받아 자금을 좀 더 조달할 수 있는 점이 큽니다.
그렇다고 이제 기술 특례 상장 제도를 너무 옥죄기만 하는 게 정답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많은데요. 2, 3년 뒤 전망치를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하는 게 신생기업 입장에서는 어려운 만큼 제도를 완화해줘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거래소가 최근 기술특례 상장 제도를 선보겠다고 한 만큼 관련 제도 개선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플러스 최태호 기자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목요일장 1시를 향해 달려갑니다. 오늘 시장은 확실히 좀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썼었던 오늘 오전장. 하지만 지금 오후장 넘어가면서 상승분을 빠르게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피가 0.4%의 상승 보여주면서 4,570선까지 오늘장 부근에서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좀 두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상승 유지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943포인트, 현재 0.4%의 약세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방을 두드립니다. 1원 80전 올라가서 1,450원을 지금 딱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 오늘 외국인들의 팔자가 거세고요.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외국인들 2,200억 원, 코스닥으로는 1,300억 원, 반도체 중심으로 삼성전자 중심으로 팔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으로는 오늘 외국인들이 7,200억 원의 매수로 힘을 실어주는 가운데 확실히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장 초반 시장을 끌어갔다가 지금 자리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실적이 좋았는데요. 선반영됐다라는 의견이 나와주는 가운데 약세로 전환이 돼서 14만 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 장에서 5%가 넘는 상승도 보였었는데 현재 구간 3%가량의 상승으로 77만 원 선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오늘은 제약바이오로 다시 한번 반도체 수급이 옮겨 붙는 듯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6%의 강세 보여주면서 어느새 180만 원이 돌파가 된 자리 살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머니부부 여러분 오늘 함께 하셨고요. 저희 금요일 내일 12시에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